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논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여학생들이 수능 전에 여기를 지원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담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이러한 성신여대 기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24년도 수시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최신 기출인 23년도 수시 기출과 그리고 24년도 모의 논술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유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 제대로 잡고 갈게요 여러분. 자, 성신여대의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신여대 논술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학교를 막론하고 정말 어느 학교든 얘들아 지금 점점 더 논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성신여대는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까다롭던 학교에 속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점점 더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논술 공부를 하다가 진짜 여기에 못하겠다, 성신여대 지원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얘들아, 최저가 완화된 게 우리에게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지. 왜? 그만큼 수능 최저가 아니라 너의 논술 실력으로 너를 뽑아가겠다 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변별력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어쨌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신여대는 정말 논술의 상중하를 따져보자면 무조건 상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한 중 정도 하기도 했고 워낙 논술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논술을 준비할 때 같이 공부하면, 처음부터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였는데 이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논술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요 기출문제를 절대 만만하게 보고 지원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읽기부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 내가 성신여대 논술을 푼다,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정말 지원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이 기출문제 23년도 22년도 진짜 한 기출씩이라도 반드시 풀어보고 지원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논술을 쓰는 대학교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니까 합격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얘들아,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말이 되는 사항이지, 내가 애초에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어렵고 변별력이 있고 내가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합격이 쉽다?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신여대가 이미 그 수준을 조금 벗어났어.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기출들을 보면요,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 거를 첨삭을 할 때도 그래도 논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주장도 잡고 전개 방식 잡고 잘 썼었다면 최근 기출들은 선생님이 봐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난이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정말 잘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쨌든 이런 1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진짜 성신여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이야 얘들아. 우리 성신여대는 엄청난 타임어택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얘들아, 100분 동안 2개의 문제를 풀 건데 그 각각의 지문이 갖고 있는 글자 수 자체가 거의 1000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100분 동안 안 그래도 긴 지문들을 다 읽어줘야 되고 그 긴 지문들을 다 읽고 이해하고 긴 답안을 써야 돼. 다시 말해 얘들아, 우리가 이 100분 동안 총 2000자의 글자 수를 채워야 되는 어마어마한 타임 어택이다 보니까 우리 이 실전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실전 연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당연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할 때 반드시 100분, 솔직히 선생님 추천으로는 90분 내에 연습을 해주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논술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내가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든 무조건 딱 처음 보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지문은 다른 어떤 방법도 쓰지 말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무조건 90분, 약간 양보해서 95분을 정확히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처럼 푸는 연습이 무조건 돼야 돼. 얘들아, 성신여대는 이런 시간 없으면 절대 시험장에서 분량 못 채웁니다. 진짜로. 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줘야 되고 참고해줘야 될 부분은, 성신여대는 지문 자체의 길이도 얘들아 엄청 길어. 그런데 이 긴 지문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해를 해줘야 풀 수 있는 지문이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이 90분 동안 빨리 읽는 연습, 빨리 쓰는 연습,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무래도 실전 연습이라 하지만 실제 시험은 아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여유롭게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실전처럼 풀어보자 하면서 연습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선생님이 진짜 장담하건대 너희 지금부터 90분 잡고 95분 잡고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000자를 무조건 채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분량을 못 채울 확률이 훨씬 높은 대학입니다. 그만큼 실전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야. 그러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실제 시험 시간인 100분 안에는 무조건 지문을 쫙 읽으면서 이해하고, 즉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빠르게 답안을 써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연습이 정말 100분 동안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들아, 이 100분 처음 실전 문제처럼 푸는 이 시간 동안은 너희들이 당연히 가독성을 챙기면 좋고 주장 근거 잘 잡으면 좋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무엇이든 답을 채워 넣어야 돼.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 분량을 못 채워서 버려지는 학생이 꽤나 많은 이 성신여대에서 조금이라도 합격의 기반을 다져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타임어택이라는 성신여대의 요 포인트를 진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무조건 실전 연습을 100분 동안 해줘야 된다. 얘들아, 이거 진짜 강조할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꼭 기억을 하고 실전처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성신여대는 정말 최신 이슈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사회적 이슈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학교다라는 점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진짜 이 성신여대만큼 최근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대학교의 기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신여대는 최신 이슈들을 가장 잘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는 학교인 만큼 우리가 성신여대에 나오는 기출의 개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해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들을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신 이슈들이 많이 사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인 상황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기 성신여대에 나오는 기출들의 그 내용을,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 성신여대 기출 풀기 전에, 시험 전에 최근에 어떠한 이슈들이 중점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최근에 기억해야 될 이슈들이 뭐지 얘들아?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국가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이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지. 그리고 교권 추락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말 최근에 얘들아 잼버리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요, 성신여대가 좋아하는 주제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갈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상세하게 보자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는 한데, 자, 이 부분의 포인트, 성신여대가 가장 최근의 이슈들을 잘 반영하는 학교다라는 거는 정말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특징이야. 특히 그 중에서도 성신여대는요 여러분, 우리 국제
국제적인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의 그 논술의 역사 자체가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최신 기출들을 쫙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와 관련된 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뭐 전쟁,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딱 하나였어.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생과 상생과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내용들을 반영한 그러한 키워드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들, 최근 이슈들이 가장 잘 반영된 대학교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얘들아? 그리고 네 번째, 방금 말했던 이 세 번째 특징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세계적이고 최신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시문의 유형 자체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우리 논술 제시문들의 유형은 거의 한 4-5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있는 제도라든지 실제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 이러한 이슈에 대한 사례가 진짜 사례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 자체의 내용, 그 사례가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술술 익힐 수 있어. 읽힐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사례를 가지고 내가 과연 주장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나의 어휘와 나의 가독성 있는 글 전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례를 논술이 원하는 방향대로 논술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주장형 어휘를 써서 전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러니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례를 절대 구구절절 나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사례 중심의 글을 통해서 그 사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쏙쏙 뽑아내서 논제가 원하는 답안을 써주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중요하게 잡아줘야 되는 또 포인트는 뭘까? 바로 어휘가 되겠죠. 절대 사례를 구구절절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사례 유형의 대학교들은요. 사례를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만의 어휘로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형 어휘들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얘들아 요거는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신여대는요 한 국가나 혹은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협력과 공존과 호혜적인 가치, 좀 공익적인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주제가 중점이 되던 그런 학교였어. 근데 23년도 기출 그리고 24년도 모의를 봤더니 얘들아 엄청나게 충격적인 변화가 있죠. 국제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존에 협력해야 되고 공생해야 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됐던 세계화의 관점에서 탈세계화의 방면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너희 탈세계화다라는 말은 진짜 생소하고 낯설 거야. 왜냐면 어느 학교 논술에서도 우리 탈세계화 해야 된다. 더 이상 세계화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한 학교는 정말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을 처음 등장시킨 게 바로 이 성신여대의 기출이야. 그래서 이 성신여대의 기출, 이 탈세계화를 주장하는 성신여대의 기출은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었던 공익과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갈등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익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국익을 중시하는 그런 식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우리 더 이상 세계화의 흐름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만의 사익 그리고 우리만의 국익 그리고 이러한 국익을 챙기기 위한 갈등도 감수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좀 주제적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우리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사실 뭐 기존에도 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포인트인데, 성신여대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거나 뭐 어떤 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제시문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그리고 올해 모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가 가장 큰 중심이 되어서 혹은 뭐 논제 2에서도 하나의 그 지문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 하나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준을 잡은 뒤에 나머지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제시문 나와 다에 뭐 어떤 설명이 있든 상관없이 기준으로 제시된 그 지문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뭐 23년도 1교시 기출문제만 봐도 얘들아 제시문 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제시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후 기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오후 기출에서도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지문과의 연결성을 찾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나머지 지문들을 쫙 분석하는 같이 연결하는 그런 기출문제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논제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은요 절대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서 이 키워드를 이용한 답안을 전개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가가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나와 다가 이어져도 이 나다가 가를 중심으로 무조건 설명이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이야.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얘들아 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설명을 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우리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내 생각을 반영하기보다는 지문 내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무조건 바탕으로 해줘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데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문제점 해결 방안 써라 라고 하면 나 아는 거 많은데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이 반영돼. 그거는요 여러분 뭐 맞을 수도 있어. 어쩌다 보니 뭐 맞아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무조건 채점 기준이 되는 부분은 내가 처음에 줬던 이 제시문을 반영한 문제점인지 이 제시문을 활용한 해결 방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점 제시해야 되고 해결 방안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신여대 기출이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한 그런 문제를 같이 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성신여대의 기출도 기존에는 이제 거의 줄글 혹은 보기를 활용해서 많이 글이 나왔는데 최근 기출을 봤을 때 도표가 활용되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 도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절대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이 도표가 들어가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도표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주자면 얘들아 도표도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주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른 제시문이랑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써주셔야 됩니다. 도표가 얘들아 그냥 심심해서 등장한 것은 아니겠지?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라든지 그 속에 있는 변수라든지 변수들 간의 뭐 차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정말 상세하게 잡아서 먼저 설명해 준 뒤 그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그리고 결과값이 어떤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설명과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도표는 등장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변수를 체크를 하고 그러한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나머지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답안에 분명하게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신여대 간단하다고 말해놓고서는 설명해줄 포인트가 정말 많았지? 근데 그만큼 성신여대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실제 시험 보고 나오면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후련한 마음보다는 되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질 거야. 그치만 선생님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은 시험 본 거는 본 거대로 싹 잊어버리고 그 성신여대에 나왔던 키워드와 개념만 쏙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더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포인트, 성신여대가 좋아하는 포인트 잡아서 답안을 전개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게 된다면 너희들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란 소리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성신여대 기출을 시험 전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했던 포인트들 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상세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